이번 시간에는요, 부하 직원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영향력의 활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수구 구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리가. 이 오리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몇 마리가 살아남았을까요? 한 마리 살아남았죠. 이렇게 리더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엄마 오리는 하수구 구멍을 건넜지만 살아남은 오리는 단 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5마리는요, 자신이 여기를 지나갔을 때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리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은 리더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성과가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리더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요,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해야 돼요. 즉, 부하 직원을 존중해야 돼요. 부하 직원을 존중하지 못하는 리더는요,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리더가 전략과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고 리더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팔로워들이 리더의 생각을 수용하도록 해서 추종자 팔로워들이 스스로 리더의 아이디어를 도와주고 실행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실행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은요,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5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상적 권력, 두 번째가 강압적 권력, 세 번째가 합법적 제도적 권력, 네 번째가 전문적 권력, 5번째가 중거적 권력입니다. 리더에게는요, 권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은 다른 말로 권력인데요. 권력은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을 합니다. 대체로 권력의 기반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이 갖추어져 있을 때 리더가 바로 권력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권력은 그저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영향력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의 첫 번째 기반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즉 보상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해줄 때 나타나는 권력인데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상황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적 권력에는 5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복종이 전제돼야 되는데요. 구성원들이 복종을 할 것인지 아닌지, 성과 기준에 도달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해야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구는 달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보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즉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여야 돼요. 할 수 없는 거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보상이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인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요,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비전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동기를 찾아야 되겠죠.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면 또 안 돼요. 리더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약속한 것을 이행할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지 충분히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요구가 적절하고 윤리적인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부당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첫 번째로 보상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구성원들하고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권력의 두 번째는요, 강압적 권력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처벌이에요. 처벌. 사람들은요,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리더를 따르죠. 하지만 이 처벌의 권력은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참여하거나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단기적으로는 따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팀이 점점 악순환이 되고요. 성과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팀의 성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벌을 자주 사용했거나 소리를 많이 질렀거나 아니면 호통을 많이 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면요, 팀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은요, 팀에 극히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처벌을 사용해야 된다면 8
8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즉 지각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 명확하게 이런 벌칙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벌을 할 때 바로 하셔야 되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요. 동등하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벌하기 전에는요. 충분히 경고해야 돼요. 이렇게 지각을 3번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처벌이 내려진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처벌을 하기 전에는요.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지각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지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변명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벌을 내리기 전에는요. 침착하게 하되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악감정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계속해서 부하 직원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요. 처벌을 하더라도요.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딱 그 실수에 맞는 수준의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와 처벌은요. 개인적으로 둘만의 공간에서 따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권력의 기반 3번째는요. 합법성이에요. 합법성을 부여받으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특정인이 특정 범위의 권력을 주도록 했을 때 생기는 그 권력, 부하 직원의 저항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리더의 지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합법적인 권력을 활용을 할 때는요. 정중하게 요구하십시오. 거만한 요구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 있는 어조로 요구하세요. 이 자신 있는 어조로 하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리더는요. 애원조의 요구라든지 부탁하는 식으로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자신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조의 지시는요. 위기 시에 부하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명하게 요구하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지시를 해놓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구가 합법적으로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규율, 정책, 내규, 선례, 그리고 전통 등과 같은 이런 명시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즉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다면 적어도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5번째는요.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6번째 적절한 경로를 따라야 되는데요. 공식적인 경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 권한을 정기적으로 행동해라. 즉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리더의 지위를 받는데 익숙해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력의 4번째, 영향력의 4번째 기반은요, 전문성입니다. 어떤 영역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사람들은 그 전문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전문가적인 이 리더십은요, 지식이라든지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경력일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사라든지 이런 학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권력이 바로 중거적인 권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존경하는 리더를 따르는 이유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대상의 인물이 그 사람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동일시에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즉 리더를 좋아하거나 리더를 존경하거나 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중거적인 권력에 기반을 둔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권력 기반 중 몇 가지를 함께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학점을 잘 줄 수도 있고 보상적인 권력이고요. 낙제시킬 수도 있어요. 처벌의 권력이죠. 해당 강의를 할 수 있는 합법성을 부여받았고 해당 영역의 전문성과 정보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수를 좋아하기까지 한다면 그 교수는 5가지의 권력의 기반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같이 모아졌을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여성들만 있는 집단에서 남성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남성들만 있는 집단에서 여성 리더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죠. 그 이유는 아마 바람직한 리더의 이미지가 호감을 주는 남성상과 유사한 반면에 호감을 주는 여성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직의 구조라든지 형태들이 보면요, 남성의 그런 조직의 문화를 잘 닮아 있어요. 즉 군대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남자들만 모여 있을 때 그 조직의 분위기가 사실 일반 기업의 조직의 분위기하고 거의 닮아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
즉 우두머리와 같은, 그리고 인기도 있고 모두가 따르는 정말 인기 있는 남자상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힘과 하드웨어에 의존하던 세상에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부드러운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리더의 이미지가 조금씩 여성의 그런 특징들과 닮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의 조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의 원천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